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부에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8만 평택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승용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자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 의원 강정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교통약자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역시 같은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과 조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을 첫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둘째, 65세 이상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셋째, 국가유공자 상위 1, 2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수는 6,585명입니다. 반면 특별교통수단은 49대로 이는 교통약자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수 150명당 한 대를 기준으로 할 때 2021년 기준 법정 대수인 32대보다 153% 많은 수치입니다. 교통특별수단이 법정 대수 기준치를 상회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본 의원은 몇몇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특별교통수단의 증차입니다. 보유 대수가 법정 기준을 만족하지만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실제 이동 거리와 소요시간, 수요 집중시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기준만을 충족함에 따른 문제입니다. 평택시는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인 13개 도시 중 네 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수원시, 고양시에 이어 도내 세 번째이며 인구 대비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2016년 2만 2천 명이었던 장애인 수는 2021년 2만 5,600명으로 매년 1천 명에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역시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택시 특별교통수단 등록 장애인 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수는 134명당 한 대로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평균 84명당 한 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평택도시공사의 이런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차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비휠체어용 수요자의 경우에는 임차 택시나 바우처 택시로 부족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안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과 임차 바우처 택시까지 포함하면 수원시 135대, 용인시 132대, 화성시는 157대에 이르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평균 차량 대수는 86대, 그리고 등록 장애인 수와 대비할 때는 평균적으로 63명당 한 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도 휠체어용과 비휠체어용을 구분하여 수요에 적합한 유형의 차량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선해야 할 사항은 차량 가동률입니다. 평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52명으로 차량 한 대당 운전원 비율은 1.06명입니다. 수원시 1.29명, 용인시 1.22명, 성남시 1.45명보다 낮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13개 중 10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 한 대당 운행시간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운전원이 휴가, 병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실질적 가동률은 훨씬 떨어지므로 운전원의 추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평택도시공사에서는 매년 운전원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운전원의 증언과 채용에 각종 부서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하다면 교통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운행 방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예약콜을 기본으로 하며 남은 배차에 한해 즉시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이런 방식은 교통약자들의 차량 이용이 어려울 뿐더러 누가 빨리 예약을 했느냐에 따라 선발된 일부의 교통약자만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거리가 먼 서부지역의 경우 이동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선택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약콜과 함께 즉시콜이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의 적은 차량 수와 인력으로 24시간 운영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법에서는 이동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시의 교통약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운전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약콜과 즉시콜을 병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 같은 일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되새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8만 평택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정장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 김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세계 인권선언 제1조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 12월 10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세계인권의 날이었습니다. 74년 전 유엔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인권을 목록화하여 정식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모든 인간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태 조사를 보면 차별, 성희롱, 성폭력, 갑질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이 선언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현재 평택시는 인구와 산업이 성장하는 도시이고 미군 기지와 삼성 반도체 공장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도시 구조와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소리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출자 출연 기관과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평택시의 관리 감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직장 내 성폭력 갑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성장과 맞물려 인권 침해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인권 친화적인 평택시를 만들고 인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한 인권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인권은 삶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은 지역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평택시 인권센터가 생긴다면 시 및 소송행정기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순기능이 클 것입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갑질을 예방 근절하고 피해자 인권보호 시스템 정비,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 정착, 인권교육, 기관 시설 특성에 맞는 예방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관 맞춤형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즉 평택시 인권센터의 설립은 흩어져 있는 인권을 하나의 문제로 연결해서 인권 침해의 구제와 인권 차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 개선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수원에는 이미 2015년도에 인권센터를 개소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산시도 1919년 인권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설립 등 인권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지자체가 인권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인 것입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인권센터를 설립해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신청 접수, 인권침해 시청 사건 조사, 결정 및 시정 권고, 인권 관련 신태 조사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내에는 이주 여성이 많고 북한 이탈 주민도 있으며 이주 노동자도 많습니다. 지역 적응을 돕고 인권 증진을 앞당길 밀착형 행정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최근 사태에서 보듯이 아파트 경비원,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사 등 인권 사각지대에 살피는 것 역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첫 출발은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를 전담할 센터를 조속히 설치, 인권 침해를 당한 시민들이 언제든지 불편 없이 이용토록 해야 합니다. 행정관서에서부터 사회복지 현장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역자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인권보호 버티미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인권보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권은 기본이며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모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인권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인권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평택시의 시정 운영 방향은 시민 중심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권 행정을 인권센터를 통해 실현해 나가길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시 인권센터가 설립되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모두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소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최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평택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택시의 의원 활동비 및 월정 수당 지급 기준을 평택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자 시행 예정인 평택시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감사 의견 등을 제시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역량의 제고와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현행 운행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과 선진의회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의회 청사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의원 정수 2분의 1까지 정책 지원관 배정 조치, 의회 사료 수집 및 사료관 건립 준비 철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승진, 고용, 교육 관련 법적 사항 검토 및 조치 등 총 14건으로 세부 내용은 위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그리고 부시장 직속 3개 부서 출장소, 본청 관할 읍동, 평택산업진흥원 및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대해 행정사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02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미래전력관 소관,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 지원 마련 등 10건, 소통보관 소관, 평택시 상징물 제작 및 관리 등 9건, 감사관 소관, 감사관 인원 충원 등 4건,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마을변호사 제도 적극 홍보 등 24건, 행정자치국 소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등 24건, 송탄출장소 소관, 진이천 유원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7건, 안중출장소 소관, 평택해양 페스티벌 행사 안전사고 대비 철저 등 9건,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지역특화 아이템 콘텐츠 개발 등 7건,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경 의장님, 그리고 이관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행정 운영에 있어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국제문화국을 비롯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개국 소, 면, 동 및 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4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국제문화국 소관, 내실 있는 축제 및 행사 추진 노력 등 49건, 복지국 소관 청년 정책 활성화 및 지원 확대 노력 등 43건, 환경국 소관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정보 전달 방법 개선 등 24건, 국제교류재단 소관 대규모 축제 추진 시 안전대책 강구 등 12건, 문화재단 소관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 추진 등 6건, 복지재단 소관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 추진 등 3건, 송탄 출장소 소관 아동시설 위생 관련 지도 감독 철저 등을 포함하여 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올바르게 추진하였는지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정 운영사항 등을 지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등 8개 국소단과 평택도시공사 및 로컬푸드재단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3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및 대안에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보고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사업 진행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및 특정업체 편중 지향 등 4건,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사업 조기 추진 등 7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지역 편입 검토 등 18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대피시설 및 안전 관련 물품 추가 확보 등 17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조금 사업 불용액 최소화 등 19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하수도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 등 11건,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바람길 조성사업 관련 국도 1호선 하자 처리 철저 등 18건, 송탄출장소 소관 그늘막 설치 확대 등 13건, 안중출장소 소관 안중사거리 인근 육교 관리대책 마련 등 12건, 평택도시공사 소관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안치료 미징수사항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10건, 로컬푸드재단 소관 로컬푸드재단 운영 부실 개선 방안 마련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시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시민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 등을 지적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에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에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모두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 변경에 따른 2022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4,595억 1,759만 4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4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7,218억 7,12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17억 4,757만 1천원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이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신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총 9개 기금 3,525억 967만 6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평택시의 총 예산안 규모는 2조 2,240억 1,08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83억 6,15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근본 예산안의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비롯하여 사업의 시행 효과와 불효불급한 요인 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총 95건에 179억 6,296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92건 134억 6,296만 8천원, 특별회계 3건 45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용 의장님, 이관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 제출 등 성심성의껏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근본 제2차 정례 회기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등 그동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준비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늘 평택시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평택시의회 의정활동과 의회의 결정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평택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해 주신 평택시민시의회 모니터링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8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최원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큰 희망과 기대 속에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함께한 2022년 보람차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한 해이기에 분명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민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 다가오는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평택시 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담아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